네, 반갑습니다. 성화준의 투자 나침반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은 약간 좀 쉬어가는 듯 외국인들이 양시장을 순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사상 최고치 시장의 흐름을 이어갔던 만큼 오늘의 시장의 조정이 이게 정말 추세 하락의 시작인가 아니면 단기 조정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요. 추세적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하락이 이어지기보단 단기 포지션 조정에 대한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수를 이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단기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차익 실현 물량을 좀 일부 내놓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일 새벽 FOMC 결과 발표가 있죠. 물론 이제 현 시점에서 25bp는 금리 인하가 확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연내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추가적으로 2회가 이어질 거냐, 3회가 이어질 거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내년까지 금리 인하가 이어질 거냐? 아니면 좀 숨을 고르면서 갈 거냐?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얼마나 더 큰 폭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지금 당장 시장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현금 챙기기에 바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점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아무래도 항상 매파적인 발언들을 내놓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서는 금리 인하가 확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매파적인 발언을 이끌어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일축시킬 것인지 이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다소 현금의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게 9월 1일부터 현 시점까지 보름간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추이와 오늘 뭐 종가를 보긴 해야겠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의 외인들의 순매도의 이 물량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폭은 상당히 좀 미비한 수준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좀 관망하자라는 관점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나도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을 나도 이 단기적으로 좀 이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현재 25bp에 대한 부분들은 기정사실화가 돼 있긴 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열리느냐 그리고 올해 안에 2회 더 인상할 거냐 3회를 더 인상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항상 FOMC를 앞두고 단기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던 만큼 지금 당장 오늘의 조정에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FOMC 결과를 보고 그에 대한 흐름들을 좀 맞춰가도 늦지 않지 않냐라는 이야기들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결과가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또 단기 하락으로 또 이어질지에 대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관망하시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관망했을 때 그 이후에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자면 저는 오히려 9월 달에 시장이 급등하면서 지수가 급등하고 사상 최고치를 이끌어낼 때 생각보다 소외됐던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상법 개정안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대한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사이클을 탈 수 있는 소외 업종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또 9월 말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국경절과 대명절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화장품, 그러니까 소외 업종들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시장의 조정은 단기적으로 관망을 하시고 FOMC 결과를 확인하신 이후에 오히려 소외 업종들, 크게 반응하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외 업종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더 유효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은 APR을 한번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BT에 대한 흐름들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두고 보고 계셨겠지만 사실 9월달 시장의 흐름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이 소외됐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APR이라든가 화장품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소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APR 같은 경우에는 일본 Q10 메가와리에서 판매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출액이 무려 10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화장품과 그 뷰티 디바이스 통틀어서 단독 1위에 오른 건데요. 여기에다가 메디큐브 달빛 스킨케어 세트는 3위, 부스터 프로 미니가 4위에 오르면서 탑5의 APR 제품이 총 3개나 랭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APR의 핵심 성장 동력이 이 기본적인 디바이스와 화장품, 수트랙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고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상당히 기대감이 끌려 나온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APR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일본 시장에 대한 흐름만 좋은 게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 글로벌 시장의 확장이 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R은 정리하자면요. 디바이스의 안정적인 성장과 그리고 메디큐브의 폭발적인 화장품 매출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이라는 이 3박자가 들어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외되었던 KBT에서 단연 대장주의 흐름을 이어가던 APR은 꼭 주목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4만 원 선 직전 고점 부근에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만 5천 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자 아침반 통해서 여러분들 소외 업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어제도 제가 달바 글로벌에 대한 흐름까지 잡아드렸는데요.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오늘 저녁 9시 10분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 통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성하준 매니저 검색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방송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밴드에서도 좋은 내용들 많이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성하준 검색하시고 프로필 클릭 후에 네이버 밴드까지 입장하시면서 많은 참여해 주신다라 그러면 저도 많은 내용들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하준의 투자 아침반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였습니다. 이상입니다.